민 박사님으로부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겠어요. 다른 병원 예약은 미루셨나요? 네, 일단 여기 온다고 얘기하고 미뤄뒀어요. 수술 후 위험성을 남편분께 이야기하셨을 때 남편분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던가요? 일단 알겠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최고의 성형외과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상담받아보라고. 그랬군요. 일단 다른 병원 예약을 미루신 건 아주 잘하셨습니다. 민 박사님 얘기로는 혼전에 계약을 하셨다면서요? 네, 신랑이 원하는 대로 성형을 하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결혼 전에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망해서 그 하루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빚을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신랑이 결혼을 하자고 그러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내용의 계약서도 작성을 하신 거군요. 네, 그리고 공증까지 했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혼전 계약서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혼전 계약서는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미국에서는 혼전에 금전적인 부분이든 여러 가지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게 효력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혼전 계약서의 내용은 대부분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로 얼마를 준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실제로는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성형에 대한 계약이나 그런 것은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신의칙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결론적으로 성형에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그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전혀 따르지 않으셔도 무방하죠. 그렇다 해도 제가 신랑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사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남편분께서는 사랑하는 와이프의 생명의 위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종용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과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네요. 근데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서 이혼을 할 수도 없어요. 또 아이까지 빼앗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혼의 사유로 민법 840조에서 6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1호는 부정행위, 2호는 유기, 3호, 4호는 부당한 대우, 5호는 생사불명, 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중대한 어려운 사유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일단 여사님의 사례는 민법 840조 3호에 부당한 대우에 속하기도 하고 6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속하기도 해요. 중대한 사유는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에 유지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아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죠. 부부께서는 여사님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거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형수술을 종용하고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여사님께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시고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도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요구할 수 있고 조정을 하거나 재판으로 가시더라도 아이를 여사님이 기르시고 양육비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재산을 늘리는데 아무런 기여도 못했는데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이 되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우리 여사님 본인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이 8년 정도 됐잖아요. 직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에 재산을 유지하고 또 아이를 양육하고 이런 부분 자체가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대5, 50%의 재산 분할을 요구를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재산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는지 혼인 기간에 재산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기여도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양육비는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는 남편분의 수입과 아이의 나이에 비례해서 정해집니다. 지금 남편분의 수입이 1,2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7살이니까 총 양육비는 24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요 없다고 하더라도 여사님도 일부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달 200에서 230만 원 정도 사이에 양육비를 일단 청구를 하고 최대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또 아이가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다거나 남편분도 인정하는 여러 가지 다른 교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추가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희망이 좀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우선 부군과 협의를 하시되 이혼을 하시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모르셨던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당당하게 협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재판이 아니고 협의를 하시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협의하시면서 제가 또 계속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럴게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